간추리자면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될 만한 충족되는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지 않나. 메소드 연기라던가 이런 영화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저는 껴주지 마십시오. 판사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네네. 이 방송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팟캐스트 부곡하와이의 호스트 차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더위톡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덕후들을 위한 토크 더위톡 이번 화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은 수다쟁이 교수님 어떤 이야기를 저희가 좀 준비를 했을까요? 그 지난번에 그 아키라 키드 편 할 때 차붐이 얘기한 것처럼 네. 이제 이슈와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영포티가 되고 싶으신가요? 근데 영포티라 하기에는 네. 50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 네.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네네네. 빨리 그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텍사고지. 놀림 안 당하고 싶고 네네. 나찰형이 너무 부럽거든요. 50이 넘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상당수의 국민들이 관심을 두고 보고 있는 영화, 그 영화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다룰 그 영화는 바로 여러분들도 예측하셨겠지만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 썸네일로 들어오셨을 테니까 이미 아시겠네요. 그럼요. 보면 알죠. 바로 왕가 사는 남자 시간을 저희가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대체 이 영화가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시점에 1,400만 관객을 앞두고 있죠. 1,390만? 1300... 그 정도가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1,395만. 그러니까 사실상 1,400만 이제 다 된 거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대체 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1,000만 돌파하는 영화인데 이게 지금 열풍을 타고 이 정도까지 왔어요. 네.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네. 사랑해 주시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문제 지점들을 갖고 있을지. 저희는 어쨌든 삐뚤어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닌데요. 아니신가요? 맞나요? 형님은 괜찮아요. 인간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시각은 올고즈세요. 저는 인간은 올고즈인데 시각이 삐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연하지만 이 무비톡에 빠질 수 없는 게스트가 당연하지만 있겠죠. 네. 그분을 오늘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그래서 그게 뭔데 싶더가 무비톡에 빠질 수 없는 소중한 게스트 오늘도 모셨습니다. 감독 디렉터 카키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카키. 어떻게 좀 잘 지내고 계셨나요? 요새 되게 정신없이 인생에서 거의 이 정도까지 바쁠 수 있는가 싶은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주 감사하게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바쁨과 동시에 원래 보통은 바쁘면 살이 빠지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빠졌어요. 오, 빠진 거예요 오히려? 네, 그래요. 식단하고 계신다고 살짝 지금. 빠졌어요. 식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요 앞에서 맥도날드 나 혼자 먹었었던 거군요. 네. 너랑 나만 먹었어요. 그런 거야. 카키는 먹은 게 아니었었구나. 요새 까불고 있어요. 그래서 좀 까불고 있군요. 이 와중에. 네, 다이어트로 꺼들럭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다이어트와 사는 남자 모시고 오늘 다사람. 일주 다이어트와 함께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데, 그러면 저희 왕사남 이야기를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가 있다면은 스카치 위스키에는 스코샤와 사는 남자가 있죠.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한 잔은 글렌스코샤 더블 캐스크입니다. 스프링뱅크가 있는 캠벨타운의 위스키인데요. 부드럽게 들어오지만 끝에 살짝 서늘한 느낌이 남는 한 잔입니다. 이번 영화가 가진 청룡포의 공기, 외진 공간의 냉기, 그리고 사람의 체온 같은 결이 이 술하고 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 잔 하면서 저희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시죠. 한잔 가시죠. 짠짠짠짠짠. 네. 수다 형이 이제 다시 술을 드실 수 있군요. 네, 그치. 그때 돌아왔어. 왔을 때는 이제 좀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고, 저는 자금적으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끝나고 나서는 이제 카키 감독이 술을 샀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번에 왔을 맞아요. 때 네. 요 사이에 사실은 저희가 글렌스코샤와 함께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왕사남이 장항준 감독님 작품이죠. 그리고 그렇죠. 주연으로는 유해진 배우, 그리고 이제 박지훈 배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약한 영웅으로 좀 잘 됐고, 네. 유지태 배우가 또다시 악역으로 네. 돌아온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조연진도 강해요. 이준혁 배우, 뭐 김수진 배우, 오달수 배우, 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많이 나와주시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앞두고 당연하지만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기는 할 텐데,
사실은 이 단종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단종의 사. 그러니까 단종의 삶에 대한 이야기고 이 스크립트를 쓰시면서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 단종이 이제 유배를 가기 이전까지가 가장 스펙터클한 스토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른바 정권을 바꾸는 그렇죠. 수양대군의 스토리. 개유정난이라 불리는 그렇죠. 그 사건, 그리고 저희가 영화 관상을 통해서 또 알고 있었던. 일부 가져갔었던 그 내용이 사실은 가장 하이라이트고 가장 그렇죠. 뜨거운 순간이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단종이라는 왕 자체에 대해서는 기록에도 남아있는 바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왜냐면 하죠. 왕이었던 기간이 너무 짧고 네, 그렇죠. 그리고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이야기가 거의 없는데 거기에 집중을 해서 만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간단하게들 저희가 이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만, 왜 이렇게까지 이번에 좀 영화가 잘 된 것 같고 좀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수다쟁이님? 그냥 볼 영화가 이거밖에 없었다? 뭐 삐딱한데요. 아, 올고준 거 맞나요? 네.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볼 영화가 이제 이거밖에 저희가 없었다. 뒤에서 또 저 깊게 들어가긴 할 거지만 네네. 간추리자면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될 만한 충족되는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지 않나. 메소드 연기라던가 이런 영화 붙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저는 껴주지 마십시오. 판사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네네. 눈이 순간.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뭐 경쟁하고 있는 작품들이 압도적인 작품은 살짝 없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분명히 그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근데 인물적인 거나 이른바 장항준 감독님이 예능에 많이 나오는 모습들, 그가 갖고 있는 호감도도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그 부분은 저도 좀 공감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장항준 감독을 사실은 영화 감독으로 제가 알기보다는 좀 더 예능인적인 느낌으로 많이. 꼬꼬무에 나와서 네. 꼬꼬무 아저씨. 꼬꼬무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으로 더 자주 봤고,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제이지지만 제이지가 비욘세 남편이잖아요,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장항준도 김은희의 남편으로 훨씬 더 유명하기 때문에. 카니 웨스트도 킴 카다시안의 전 남편이죠. 네. 그 정도의 느낌이니까. 네, 대한민국에서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김은희 작가의 작품은 사실 다 봤으니까. 그래서 김은희에 대한 인상은 있으니, 네. 그 남편이면 장항준 꿀 빨고 있네, 부러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었죠. 엄청나게 삐뚤어지셨네요. 소위 말하는 갓생의 아이콘. 그지. 그리고 꿀빨러. 되게 네. 예능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 본 장항준 감독은 이른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서 그 어떤 거에도 굴하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네. 윤종신 씨와의 그 브로맨스라던가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되게 유명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고 오히려 예능인으로서 네, 좀 매력이 유용하다는 있어요. 느낌. 그리고 최근작으로 본다면은 리바운드 같은 영화는 사실 뭐 이런 말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존망 중에도 개존망. 아니에요. 예산이 애초에 적었기 때문에 존망까지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가? 그러면은 개망. 그냥 선방. 선방 정도라고 하지만 볼 수 뭐 있을까요? 좋은 영화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구간이 많은 영화이긴 하죠. 근데 또 요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됐었던 라이터르 켜라 같은 경우는 라이터르 저희가 켜라 어렸을 때는 되게 좋아해요. 저도 엄청나게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저도요. 네. 그러니까 컬트적인 그 당시에도 팬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분이시고, 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장항준 감독님은 원래도 각본을 스스로 쓰시고 다른 영화의 각본도 많이 쓰셨잖아요. 맞아요. 작가 출신이시기도 하시고요. 이슈가 많이 된 영화는 아니었습니다만 기억의 밤 같은, 맞나요? 기억의 맞아요. 밤. 기억의 밤. 기억의 밤 같은 영화는 저는 꽤 괜찮게 봤었거든요. 취향을 타는 영화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지금 주제인 거에 대해서 다시 좀 돌아가 본다고 생각을 하면, 네. 저는 장항준 감독님이 이제 어떤 예능인으로서의 그런 탤런트들도 네. 사실 좋은 이야기꾼으로서의 재능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개유정난이라는 그 엄청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에필로그 같은 사건을 영화의 주제로 택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개인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 큰 역사적 이벤트 앞에서 개인성이란 건 되게 없어지고 그 큰 사건의 군상극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히려 이게 단종이라는 인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모먼텀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 이 지금 영화가 다루고 있는 스크립트 자체가. 그래서 생각을 해본 이 얘기는 아무래도 개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어몽도는 어쨌건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렇죠. 끌어들이게 되는 거고, 거기서 다시 역사의 큰 흐름 속에 잠시
마주했다가 다시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함준 감독님이 되게 잘할 수 있는 어떤 개인의 서사, 어떤 그런 디테일들을 라이터를 켜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그 지점을 돌파해 나가서 어떻게 보면 좀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해요. 네. 왜냐면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판에서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세팅의 이야기를 풀어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 구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구간 같은 경우에 라이터를 켜라 같은 게 내 라이터 내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가진 것도 없고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이 라이터 하나마저 빼앗길 수는 없다. 오기의 싸움이잖아요. 네, 그게 다예요 처음부터 네, 끝까지. 맞아요. 근데 사실 왕가 사는 남자는 어떤 이야기고 어떤 결말이 나오는지 모두가 알고 계시고 그 과정이 짧아요. 맞아요. 그냥 유배가고 사망하고 끝이잖아요. 사실 며칠간의 이야기죠. 진짜 며칠간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극영화로 장편 영화로 제작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이거 자체도 어느 정도 모험이었다라고 보거든요. 뻔한 이야기를 어떻게 덜 뻔하게 만들 것이며,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모두가 울어야 되고 앞에 시작되는 재밌게 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군상과 어울려 가면서 옛날에 그 뭐죠 동막골 웰컴 투 동막골 같은 이제 그런 간지로 가지 않을까를 그렇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웰컴 투 동막골 나왔었던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세월이 변해 이런 스토리와 이야기가 먹힐까 싶지만 지금 카키 감독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개인을 파고들고 그 개인의 이야기에 개인의 서사와 감정을 얼마나 잘 건드리느냐가 이번에 좀 승리했었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 수다쟁이님 같은 경우에는 좀 승리 요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좀 어떤 걸로 보세요? 사실은 그 방송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예술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거를 뭘로 표현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쉽게 단어를 빌려와서 홍대병 같은 게 다 있어요. 아, 그렇죠. 있죠. 힙스터병, 홍대병 네. 있죠. 홍대병, 천재병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 작품을 만들면서도 본인의 어떤 객관화라든지 어떤 그 되게 절제력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을 발휘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간들이 있는데 영화 보면서 계속 생각했던 건 장항준 감독이 가져간 시나리오나 연출의 방향성이 그 선을 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장병이나 뭐 예술병 걸린 그래서 그게 잘못 발효될 수 있는 그쵸. 지점의 것들을 하나도 그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만드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과잉보다는 절제가 더 많았고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잘못돼서 엑셀을 밟아버린 그런 맞아요. 느낌의 영화라기보다는 네. 그냥 정도를 잘 네. 지키면서 간 영화 네. 느낌이 그래서 있죠.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사실은 되게 능력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짤막하게라도 아예 이 영화를 못 접하셨거나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 네. 카키 감독님이 매우 짧게 스토리를 간단하게라도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매우 짧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제 어몽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영월에 있는 아주 산골에 있는 이장이에요. 찢어져요. 동네 자체 인프라가 좋지 않습니다. 아, 굉장히 후진 위치예요. 네.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된 밤티 호랑이를 사냥하다가 아, 그래. 실제로 요거 이따가 또 할 겁니다. 이 밤티 이야기. 호랑이. 밤티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우연찮게 기절을 하고 나중에 다른 마을에서 발견돼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마을은 우리랑 딱히 크게 차이가 없는데 때깔이 달라. 좋아. 그래서 그 위대한 영도력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 이제 특별 출연했던 안정병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귀향을 온다. 귀향을 올 때 사람을 잘 받으면 당나귀가 온다. 그래서 이 속된 마음을 품습니다. 야, 우리도 귀향 가는 사람 받자. 마치 올림픽 유치 뭐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죠. 귀향 가는 사람 받으면 우리도 네 밥에 고깃국 먹을 수 있다. 가자. 가자. 해서 어떻게든 경쟁을 해내가지고 어필을 굉장히 합니다. 야, 여기 유배줄이 이만한 데가 없습니다. 깡촌에 깡촌입니다. 해서 받아와요. 근데 이게 웬걸? 왔는데 우리가 생각한 그 뭔가 권세와 나중에 세도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웬 뽀얀 애 한 명이 옵니다. 그렇죠. 뭔가 잘못됐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관아에서 이제 듣게 되죠. 그게 이용이 단종이라는 걸. 그렇지. 그런데 이미 폐위된 왕이기 때문에 사실 얻어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없죠. 네, 절망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단종이랑과의 어떤 인간관계 그리고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이 발동되면서 단종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요. 근데 결국 늘 그렇듯 그 꼴을 보지 않죠. 결국 이제
유지태 분이 이제 변하신 한명회가 사실 단종을 글로 쫓아낸 이유는 자살하게 만들려고 보낸 거였거든요. 그렇죠. 결국 근데 내용 흘러가는 걸 보니 이 녀석이 뭔가 자기 찾으려고 하네. 결국 극단으로 압박해서 단종이 죽게 되고 그리고 어쨌건 역적이잖아요. 역모죄로 죽었기 때문에 사실 그 시신을 수습하거나 그러면 아시다시피 삼족이 멸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 어몽도라는 캐릭터는 그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사 속에 있는 내용이라 사실 아실만한 내용들이고요. 말씀 지금 주신 거 그리고 저희가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영화를 1,400만이면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 거의 대부분은 보셨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는 단종과 관련된 이 이야기는 더 많은 분들이 이미 역사를 통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얘기일 거고 맞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성공도 다 된 걸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떤 게 성공 요점이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이 성공의 요건 중에 하나 왕사남이 잘 되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를 배우와 캐릭터를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몽도 유해진 배우가 출연한 그리고 박지훈 배우가 열연한 단종역 그리고 유지태 배우가 열연한 한명회역 요렇게 3명이 메인 캐릭터 3인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하죠. 이 3인방에 대한 캐릭터성 그리고 매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해요. 일단은 첫째로 어몽도 유해진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키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어몽도 캐릭터의 어떠한 매력이 사람들한테 어필했다고 보세요? 일단은 제가 동네 친구들이랑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동네 친구들이 다 영화를 좋아하고 저희가 뭐 보통 공유하는 편인데 그리고 동네 친구들도 굉장히 제가 뭐 두 분 다 친하지만 성향이 비슷합니다. 네, 그렇죠. 아주 껄렁한 목소리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동네 친구들. 야 왕산 어떻냐? 야 그거 1,000만 갈 것 같던데 어때? 이랬더니 그 정도는 아니야. 맞자마자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근데 너는 어땠어? 그랬더니 괜찮긴 해. 그래서 어디가 괜찮아? 그러니까 막판에 그 유해진 10분 연기 촬영쇼 하는데 그거 볼만해. 한번 봐. 그래서 보러 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쨌건 업자 입장이니까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 배분을 되게 잘했어요. 왜냐면 이 인물이 이쪽까지 넘어가게 되는 그 과정을 되게 섬세한 터치로 유해진 선배 사실 원탑 영화예요. 혼자서 이끌어가는 그렇죠. 영화 때문에 본인이 그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런 터치들을 섬세하게 되게 잘 해냈어요. 그리고 사실은 시나리오적으로 구멍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들이 죽는 상황이냐 왕이 죽는 상황이냐인데 왕을 선택한다는 거는 논리적인 비약이 심해요. 개연성이.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진이라는 놀라운 배우의 연기력으로 어느 정도 퉁쳐줘요. 커버를 해버려요. 네, 어느 정도 퉁쳐줘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그 연기 촬영쇼 10분짜리 연기 촬영쇼는 사실 그거를 담은 것만으로 이 영화는 그래도 꽤 가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10분 저는 한국 영화 저도 참 좋아하지만 한국 영화 중에서 그래도 그 어디 서랍장에 넣을 만한 되게 명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위해서 10분 그 10분 위해서 잘 달려왔으면 성공한 거죠. 잘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잠깐 밖에 사담 나누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걸 의심했어요. 그 이제 다 보신 분들이 많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 당길 때 이 문틀이 트어지잖아요. 힘을 세게 줘서. 그거 제가 볼 때 아마 찐빠라고 생각해요. 아마 미술팀에서 그거를 생각을 못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해진 선배 연기가 잠깐 깨져요. 그래요? 네, 당기는 순간에 잠깐 깨지고 아마 힘을 받아서 뭐 예상하셨을 수도 있지만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거를 깨졌다고 느꼈는데 그거를 만약 표현해내시는 거라면 진짜 신들린 연기죠. 그러니까 왜냐면 NG잖아요, 사실 그 상황은. 근데 순간 당황하고 나서 다시 땡깁니다. 근데 아마 장항준 감독님 정도의 캐치력이라면 아마 그게 NG였어도 그 테이크가 제일 좋았다고 생각해서 그 테이크를 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왜냐면 인서트가 컷 배분상 들어갈 만한 상황이 좀 아니었는데 들어가는 걸 보고 그거에 대한 좀 약간 커버하는 느낌의 쇼트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저도 이제 동료들이나 스태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저는 그런 부분의 캐치를 되게 미묘하게 잘 했고 그리고 그 씬에서는 대단하죠. 사실 이렇게 잘생기신 배우는 아니시잖아요. 사실 개성파 그렇죠. 근데 솔직히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저도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보면서 정말 죄송할 일이네요. 네, 정말 큰 스크린에 얼굴이 나오는데 진짜
진짜 근데 대단하시긴 하다. 저 얼굴로 그래도 연기를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근데 선배님이시잖아요, 서울연대. 선배님이시죠. 장현준 감독님. 두 분 다 선배님이시네요. 예. 근데 놀랐던 건 뭐냐면 그 연기력이 확실히 사람을 되게 이 어떤 외모와 상관없이 확 몰입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주 교수님, 수다쟁이님 같은 경우에는 어몽도 역할 유해진 배우의 연기 어떻게 보셨나요? 그 되게 속물근성의 모먼트를 보여줄 때의 유해진의 표정이나 말투랑 그다음에 부성애를 보여줄 때 유해진의 표정의 말투,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어몽도죠. 그게 사실은 진짜 실감 나긴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물론 이제 영화에 대해서 곱씹어 보면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몽도와 이홍위가 라포 형성하는 그 계단에 있는 분량이 사실 더 많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유해진이 퉁치고 넘어가는. 저 이거 100% 공감합니다. 연기력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이홍위의 새로운 아버지 같은 느낌인 거예요. 왜냐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가족이 다 죽었어, 단종은. 그래서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어. 그러니까 얘 완전 천의 고아인 상태인데 심지어 작은 아빠가 자기 버린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곧 있으면 여기 왔으니까 얘 죽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그 연민의 감정을 그냥 우리를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유해진의 어떤 감정이나 말투나 호흡으로 훅 데려가 버리는 그거 진짜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서 정말 어몽도 캐릭터가 되게 잘 표현된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완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아까 얘기했었던 스토리에 루폴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 구간을 어몽도라는 캐릭터 유해진 배우가 연기로 커버한 구간이 많다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많아요. 것처럼 이용희와의 관계도 있는데 사실 어몽도라는 캐릭터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묘사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냥 촌장인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여기서 아들이 아픈 거에 대한 것도 물론 이제 아버지니까 그렇다지만 아들과 아버지의 씬도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모든 게 단종을 메인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그 구간이 메워져요. 몇 개 없는 대화 안에서 아빠 아들이구나. 그냥 그게 너무 리얼하게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유해진 배우가 아니었으면 또한 코믹한 장면들이라던가 사실 저는 이제 뒤에 이제 한명회 유지태 배우가 한명회 배우 나올 때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유지태 배우에 대해서도 칭찬이 많습니다만 저는 맨 처음에 한명회가 이제 대사가 나오고 뭐하고 이제 웅장하게 그 덩치 있는 걸로 올라갈 때 등장씬이 근데 저는 그 톤이 사극의 만나라고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캐릭터들이 몇 명 있다고 생각해요. 피치가 맞지 않는달까? 근데 유해진 배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리얼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극이 처음이시잖아요, 장항준 감독님이. 맞아요. 근데 그렇죠. 사극은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 극을 연출하는 게 어렵고 그 당시의 말투와 이야기들과 연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덧대어져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구간에 있어서 꽤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저는 리얼하지 않았던 구간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해진 배우가 어몽도가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퉁쳐졌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냥 메시였어요. 맞아요. 네, 이 팀을 전체로 그리고 옛날의 메시가 아니라 주장이 되고 난 다음에 완벽한 지금 MLS 넘어가고 나서의 메시예요. 원맨 캐리라고 그냥 원맨 캐리. 그냥 그게 다예요. 축구로 비교가 잘못됐네요. 농구에서의 르브론 제임스 정도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전 압도적이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그다음 캐릭터도 좀 다뤄보면 어떨까 싶은데 바로 박지훈 배우가 열연한 단종 역할입니다. 네. 좀 어떻게 보셨나요, 각 감독님? 제가 그래도 어쨌건 연기를 했던 경험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연출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배우에 대한 그 허들이 좀 높은 편이에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런 사극 톤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사실. 어렵죠. 왜냐면 실패한 배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진짜 그 시대 사람들 정말 이렇게 우리처럼 편하게 이야기 안 하고 뭐뭐 하였습니까? 기침하셨습니까? 꼭 이런 말투로 이야기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농도를 조절하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일단은 그거를 꽤 어린 나이에 젊은 배우가 해냈다는 거에서 일단 점수의 레이팅이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 단종 캐릭터는 사실은 조금 배우가 연기하기 있어서는 조금 입체적으로 가기가 힘든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대본적으로도 한 포인트 딱 저는 봤어요. 근데 그 한 포인트를 엄청 훌륭하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쨌건 폐위된 왕이기 때문에 계속 비련의 주인공이고 계속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라이즈 하는 것 정도까지의 내용은 간단해요. 그거는 많은 배우들이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소년으로 돌아오는 순간 단종이 아닌 그 나이 때 아이로 돌아오는 순간 한 포인트를 연기를 잘해줘야 됐어요. 그게 연기 촬영수 10분의 기폭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해냈어요. 물론 1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8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뭐라고? 하지만 그 8점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연기를 굉장히 훌륭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 영화의 또 다른 발견 중에 하나가 어쨌든 박지훈이라는 배우를 라이즈 시킨 거가 되게 대단한 어떤 중요한 어떤 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수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곱씹다가 생각이 든 건데 영화를 보는 동안은 나는 당연히 남성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남자 캐릭터를 동성의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한 얘기죠. 방송을 준비하려고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이성으로 보게 됐나요? 박지훈을 바라보는 여자 관객들의 시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군요. 여성 관객들의 시선을 생각하게 됐는데 아 죽죠. 일단 등장할 때 박지훈 얼굴이 엄청 수척해져 있잖아요. 실제로 살을 엄청 뺐다 하더라고요. 촬영하려고. 거기서부터 이미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감정이 이렇게 겹쳤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지훈이 어떻게랑 그렇죠. 어떻게 우리 단종 어떻게 너무 불쌍해 이게 겹쳐졌을 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이미 여성 관객들은 무조건 그냥 설득이 무장 됐을 것 해제가 같거든요. 되고 가죠. 네.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근데 그 지점에서 사실은 또다시 곱씹어보고 자료들 찾아보고 하면 되게 신기한 건 단종 역을 맡은 박지훈의 얼굴이 그러니까 눈매라든지 표정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된 얼굴에서 보여주는 연기를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얘 왕족인데? 하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그 힘없는 왕의 이거를 너무 표현을 잘한 게 아까 전에 얘기한 유해진이 퉁치고 넘어간 것처럼 단종서사를 굳이 막 더 안 넣어도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얘 너무 안타까워 감정을 줄 수 있는 그거를 되게 잘 잡아낸 것 같다라는 거. 네. 이 약간 추가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네. 이게 사실 왕과 사는 남자잖아요. 네. 이게 되게 웹소설에서 웹툰 제목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대놓고 프로맨스. 라이트 노블 BL 같은 네, 느낌이 살짝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유해진 선배가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영화가 어쨌든 투자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장원준 감독이 인터뷰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다행히 근데 사랑은 아닌 게 됐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금만 잘생긴 배우였어도 조금 문제가 생겼을 텐데 차승원 배우만 했어도 사랑할 뻔했어요. 약간 불안감 같은 느낌이 났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느낀 게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귀티가 좀 나요. 박지훈 배우가 좀 귀티가 납니다. 굉장히 뽀얗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해진 배우와의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 얼굴 합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누가 봐도 그 깡초원에서 사는 그 이장 같았고 네. 누가 봐도 폐위돼서 온 왕 같아가지고 네. 그 케미가 이미 어느 정도의 서사를 보완해주는 것들이 조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캐스팅이었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합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이제 수다쟁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네. 그 지금 이제 박지훈 배우가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지. 네. 근데 최근에 바로 요 직전에 쇼미더머니 리뷰를 찍었는데 나우암영을 보시면서도 여성의 입장이면 어떨지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전혀 모르겠고요. 여성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1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있죠. 그 단종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저도 안쓰러워요. 뭐 이성으로서를 떠나서도 상황이나 뭐 그냥 상황이나 모든 게 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이제 뭐 같은 나라는 아니죠. 어쨌든 조선 그 대한민국은 아니니까 우리 전 나라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저희의 아버지가 되는 나라에 이제 왕이셨는데 스토리가 너무 슬프잖아. 그리고 애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근데 이 역할을 어떻게 해느냐에 있어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박지훈 배우 같은 경우는 약한 영웅을 저 다 보지는 않았는데 꽤 보셨군요. 저는 원작도 되게 재밌게 봤었어서 드라마를 원작 봤는데 드라마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거의 뭐 원작 정도로 잘 된. 근데 거기서 박지훈 배우 연기 보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와 진짜 잘하신다. 그래서 저는 아이돌 출신인지도 몰랐고 그냥 배우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봤는데 박지훈 배우는 이런 느낌이 든 게 저는 박보검 씨 생각도 좀 났었거든요. 맞아. 눈이 선한 좀 느낌의 그 선하고 그리고 소 같은 약간 슬픈 눈물 언제든 나올 것 같은. 맞아요. 근데
박보검 배우의 저는 레벨 2, 3 정도 윗버전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박지훈 배우는 이제 시작이다. 아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연기 너무 잘해서. 그러니까 불편하거나 손발이 오그라들 장면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는 이따 스토리 얘기할 때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런 거 견디는 거 힘들어요. 오히려 갈등 있는 건 견디는 게 쉬운데 막 그거 화해하면서 같이 막 그 촌 사람들 불러가 같이 밥 먹고 뭐하고 막 같이 그만해 씨발 막 이렇게 그리고 왕이랑 누가 겸상을 해 씨발 그 때가 올 텐데 너무 싫거든.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적당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백투더퓨처도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제이폭스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배우였었는데 그 배우가 자꾸 멋있는 척을 해서 잘린 거래요. 그래서 과감하게 꽤 촬영을 절반 이상 찍었는데 다시 찍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재촬영했다고 하죠. 재촬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구간 어쩔 수 없이 쿠세로든 아니면 실제로 잘생기거나 멋있으니까 들어가는 구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든 래퍼가 갖고 있는 기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전 그게 그 래퍼들이 그 기믹을 어디서 그 멋있는 척 그 지랄 연병 떠는 걸 갖고 왔냐, 배우들이 밖에서 배우병 처걸려서 하는 행동을 갖고 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난 배우야, 난 단종이야, 뭔가 봐 나의 슬픔을, 그게 1도 없어. 그러니까 되게 너무 자연스럽게 왜 이렇게 조롱하는 것 같지? 슬프다. 근데 박지훈 배우를 조롱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지. 그리고 조롱당할 사람들은 조롱당해도 돼요. 큰 스케일로 말아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긁혔다면은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쩌라고. 나도 너도 랩해요 그러면 같이 오던지 나.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약간 첨언하자면 연기와 랩은 메커니즘이 아예 정반대에 있어요. 왜냐하면 연기는 사실은 보통 대부분의 배우들이 의외로 모니터를 안 해요. 왜냐면 그래요? 네, 연출의 영역으로 맡겨요. 왜냐면 인간인지라 내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깨져요. 그러다 보니까 잘 봐주고 계시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하고 감독님 괜찮으시면 저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왜냐면 이유가 뭐냐면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배우거든요. 연기를 할 때. 근데 래퍼는 정반대잖아요. 그쵸. 다 그러지고 가야 되잖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맘대로 해야 되죠. 다 그러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 이미지도 그 마음도. 근데 오히려 배우는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오히려 뭐 예를 들면 그 약간 별개긴 한데 그 귀신 경찰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제가 근래 제일 아주 만족스럽게 본 최고의 연기 씬이 있어요. 신현준 배우가 나오는데 오줌을 쌉니다. 성인인데 어디에서 귀신 경찰이 뭐다 아예 모르는 영화인데? 성인인데 오줌을 싸는 번개를 맞고 오줌을 싸거든요. 지리는 거야. 네. 근데 귀신 경찰인데 네, 그 연기가 충격적일 정도로 좋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거예요. 내려놓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스텝 앞과 스텝들 앞에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내가 내 모양 빠지게 이거를 내가 못합니다. 그렇게. 그쵸. 그래서 메커니즘이 정반대예요, 사실. 그 아예 다르군요. 네. 그렇네. 진짜 생각해보니 또 그렇게 그 시점으로는 저희가 바라보지 못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역이라는 거는 사실 내가 어떻게 비치고 있는 것보다 그거에 몰입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래퍼로서 내가 제스처를 어떻게 하고 내가 화면에 어떻게 보일 것 계산하고 움직이고랑은 아예 메커니즘이 달라요. 그러게요. 그렇겠네요. 이제 최민수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늘 그 옆에 그 프롬포터 옆에 가지고 같이 늘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들었는데. 이런 이상한 썰을 되게 잘 알고 있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뭐 김윤석 배우님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감독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런 걸로 좀 유명한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그냥 인터뷰에서 봤어. 시내 21에서 본 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말고. 이런 사람도 말고.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네, 거죠. 맞아요. 왜냐면 세상에 다양한 래퍼들 중에서도 오히려 내려놓은 걸로 좀 저 사람 솔직해서 좋다 이런 래퍼들도 저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저는 아예 건들지도 않고 저는 그 노래 발매도 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래퍼도 있는 거고요. 여러 사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넘어갈까요? 저희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카운터 멤버로 필요했었던 악역이라고 봐야 되죠. 유일한 그렇죠. 한명회 역할의 유지태 배우입니다. 좀 어떻게 보셨나요? 방금 전 얘기랑 되게 의외로 일맥상통하게 가져갈 부분이 있는데요. 오히려 한 명의 역의 유지태 배우님은 오히려 외면적인 거를 먼저 세팅을 해놓고 나서 이거에 접근을 하시긴 하셨죠. 맞아요. 왜냐면 뭐 이 뾰족한 맞아요. 그래서 프로듀서 눈에 뒤로 이렇게 테이프를 좀 붙인다거나 이런 걸로 이미 외형적으로 이 사람에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득력을 가지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을 가져가신 케이스인데 저는
크게 줬어요. 사실은 저한테 한명회라는 인물의 이미지는 아무래도 이덕화 선생님 옛날에 드라마 시절에 너무 예. 늙었어. 맞아. 그리고 그 이미지에 플러스해서 어떤 이미지가 약간 모사꾼 이미지가 있어요. 모사꾼 이미지죠. 지금처럼 이렇게 강압적으로 압박한다기보다 그냥 그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예전 보래요. 어, 이랬는데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예, 있는데.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번 한 명에는 어떤 권위로서 위압하는 그리고 누군가의 본인의 상태를 까발려가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느낌들이 나왔는데 그게 유지태라는 그 배우가 갖고 있는 현재 아웃핏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외형? 네. 외형이 체격과 외형. 네. 네, 그게 되게 대비를 확 만들어주면서 이걸 설득력을 부여했어요. 되게 좋은 접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맞아요. 고증적으로도 이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맞다면서요? 네. 한 명엔 덩치가 되게 크고 챗GPT에 물어보셨대요. 챗GPT 물어봐서 약간 한 명의 모습을 그려줘라고 했더니 이미지가 수양대군 옆에 있는 되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 그려놨길래 이제 역사 사료를 좀 찾아봤더니 실제로는 그렇다더라 해서 비질란테 살 찌워놨는데 잘 됐네. 안 빼고 할게요. 이렇게 된 거죠. 사실 그렇게 따지고 된 거구나. 보면. 네, 그래서 네 저는 어쨌건 만약에 그리고 사실은 배분도 적당했어요. 이거보다 더 이상 나왔으면 너무 이야기가 끌려갔을 거예요. 이 수양대군과 이 정치적인 얘기로. 근데 적당히 텐션이 늘어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가족 개그에 좀 질려갈 때쯤 한 번씩 딱 등장해서 무게감을 빡빡 눌러주니까 결국 재밌다. 유진 배우 저런 거 재밌다 이러다가 맞다. 근데 사실 단종은 저런 되게 안타까운 거지. 저는 이거 지금 너무 좋은 얘기였었던 게 이 영화가 깔끔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배역의 배분이 명확하긴 했다.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전미도 씨가 했었던 역할 있잖아요. 네, 그 왕 궁녀역. 옆에 있는 나인 궁녀역. 역할이죠. 그리고 그 아들 역할로 태산 역할 나왔던 이때 김민배우. 너무 적당했어. 이 원래 다른 영화였으면 길게 눈물 질질 짜게 좀 했을 거야. 근데 그런 거 없어. 깔끔하게 눈물 흘리고 사망. 그러니까 그 곤장 맞고 사망은 아니구나. 여기 생존. 끝. 안 나와. 그 이후로. 얼마나 깔끔해. 근데 나는 이거는 정말 그 오달수 배우 같은 사람 나와버리면 윤노인도 역할이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거 없어. 그냥 깔끔하게 그 열매 나무 열매 딱 하고 끝. 나무 열매 호랑이 있잖아요. 호랑이 나 호랑이. 괜찮아 내가 죽을게. 비슷한데? 비슷한데? 얼마나 좋았는데 그게 그 장면. 내가 갈게 내 차례야 같은 느낌으로. 다들 잘 있어. 그리고 같은 또 조연 중에 한 명 얘기 나온 김에 조연을 한번 뽑아보자면 그거 제가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 원래 범죄도시에 나오셨었던 그분 성함이 뭐죠? 박지원 배우요. 예. 박지원 배우. 박지원 배우. 사또로 나오죠. 네, 맞아요. 올 사또로 나오죠. 너무 좋았습니다. 티키타카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러니까 필요한 그 코믹 릴리프라고 하죠. 그 구간이 너무 명확하게 잘 됐다. 다만 근데 이분이 연기를 잘하니까 나중에 한 명이 나와서 진지해지는 씬에도 애매하게 진중함과 코미디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적당했었던 것 같아요. 잘 흘러가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생각해 보면 장항준 감독이 참 판을 잘 깔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배우들이 할 수 있는 약간 맥시멈을 뽑게 하고 그 배분도 잘 나눠줘서 이게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사실은 유현진 선배 그 해적에 나왔던 그 장면 리바이벌 한번 하잖아요. 호래 이거 하잖아요. 맞아. 근데 맞은편에 사또 역할의 박지한 배우의 접수가 훌륭해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걸 리바이벌 했는데도 우리가 재밌어. 그래서 호랑이가 아니고 막 술이 취해서 나오고 안에 한 여자 둘 있으니까 기생들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했어? 근데 이미 완벽해요. 그래서 완벽했어. 그런 것들을 되게 잘할 수 있는 판을 깔았다. 자, 사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약간 마뜩치 않은데라고 생각했지만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생각보다 잘된 이유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약간 이게 완벽한 우리한테 팝 튀는 어떤 무언가는 없을지언정 오답은 다 피해갔어요. 그게 진짜 신기해요. 네, 오답을 다 피해갔어요. 네. 우리가 딱 거슬리는 구간들이 없어요. 네. 근데 진짜 이야기대로 일단은 한 명의 이야기를 네, 좀 네, 들어보고 네, 끝내고 나서 저희가 뒤로 넘어와서 확실히 그러시죠, 얘기를 한번 그러시죠. 해볼게요. 장단점에 대해 얘기를 해봅시다. 네. 한 명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무서웠어요. 등장 장면에서 되게 무서웠고 네. 그다음에 영화적 긴장감을 되게 최고조로 끌어올렸던 장면인 그 곤장 맞는 장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사실은 한 명에는 역할상 신하잖아요. 홍위에 비해서는 신한데 그렇죠. 근데 자기 위치를 너무 잘 왕처럼 알고 굴어요. 있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고 자기가 훨씬 더 윗선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드러내는데 그게 표정, 눈빛, 그 다음에 그 좀 대사의 톤. 그 다음에 조롱하는 듯한 그 입꼬리,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사람을 화나게 만들어. 아 그리고 근데 무서워. 저도 보면서 마음이 꺾였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건 그 순간쯤 되면 약간 이입이 되니까 그 이제 김민 배우가 맡은 그 어몽도의 아들이 안 죽기를 원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말만은 걔 입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니다. 그냥 쳐서 죽여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 꺼져. 네. 어차피 너 나랑 맞붙어서 못 이기잖아. 네. 그러면은 야 그런 한국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런 대사처럼 야 물지 않을 거면 짖지 마. 그러니까 완벽하게 깔아뭉개는 거를 완벽하게 해놔서 보는데 와. 그래서 거기서 좀 되게 이래서 이 구간 때문에 유지태를 캐스팅했겠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에 되게 설득이 됐고 뭐 그 이후로도 이제 뭐 한명회 자체에 대한 캐릭터를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는 카키가 얘기해줘가지고 네. 그때 이제 알면서 막 알게 되면서 찾아본 건데 그 지점도 되게 좀 재미 요소로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늘 흔히 알고 있는 한명회의 이미지를 그쵸, 그대로 약간 보여주는 캐스팅이었다면 사실 극에서의 어떤 상대편 으로서의 압도되는 기분 같은 거 전혀 못 느꼈을 거라 그 부분에서 설득력이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설정이 사실은 지금 이 구조에서는 최선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의 의견에 완벽하게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요. 네. 일단은 첫째로 애초에 이 사전 정의 자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왕보다 신하인 사람이 네. 폐위된 왕에 대해서 조롱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뭐 CEO가 CEO 자리 떨어지고 나면은 뭐 그때부터는 일반 사람인 거예요. 아저씨인 거예요. 그쵸, 원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왕이고 지랄이고 이제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그렇게 부르는 게 맞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일말에 그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둘째로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자, 안 되는 게 어딨어? 조선시대도 아니고 지금. 그땐 조선시대구나. 그래.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니잖아. 이제 왕이 아니잖아. 한명회가 예를 들어서 한명회가 수양대군한테 그랬어. 그러면 안 되지. 하지만 이건 괜찮다. 그때는 세조였으니까. 뭐, 괜찮다. 그리고 지금 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요거를 의도적으로 더 그렇게 행동하는 느낌이 또 하나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그 외모적인 구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석을 조금 더 기존과는 다르게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티피컬하게 해석했다. 기존과 동일하다. 그건 뭐냐면 악역이 악역으로 이러고 있다가 이거 저저저저 이러고 그냥 말 그대로 악역 스탯을 쌓아가면서 사람들 기분 나쁘게 고구마를 먹이는 역할이시란 말이죠. 근데 덩치를 그 정도까지 키웠으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조금 다른 톤으로 한 번 더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외모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여러 액션 영화들이 있었지만 마동성 유의 액션 영화가 있었던 건 그 배우가 마동성인 것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미국엔 드웨인 존스 그리고 있고요. 그거를 저는 유지태 배우님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멋있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톤을 그렇게 잡았었던 게 맞나? 왜냐하면 덩치를 이렇게 키우시고 캐릭터는 얍삽한 캐릭터로 연기하세요. 되게 얍삽하게 이게 이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너무 평범한 악역이지 않았었나.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게 그렇게 와닿거나 한 명의 캐릭터가 매력적이었다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연기라는 거를 저희는 연결해서 보지만 사실은 계속 커트해서 그렇죠. 순서도 옳지 않게 저희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흐름대로 찍진 않았을 거 마지막 씬 아니에요. 먼저 찍기도 하고 하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일하게 모든 배우들 중에 톤이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반복된달까? 톤을 좀 낮게 잡으셨다가 좀 이상하게 톤이 어긋나게 올라갔다가 그리고 좀 사극 톤이 살짝 깨졌다가 붙었다가가 저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등장해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와 그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연기의 톤이 너무 달라요. 제 입장에서는 피치가 나간 정도로 달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지태 씨 연기가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게 좋았는데. 그렇구나. 이거 가끔 이렇게 엄청 반대로 갈 때가 있다니까. 저는 그래서 그 구간이 좀 신경이 오히려 쓰였다. 그래서 연기가 별로였냐고 묻는다면 좋았다. 다만 지금 이렇게까지 왜냐면 유해진 배우랑
박지훈 배우 연기가 많이 좋았고 사실 이 둘의 하드 캐리로 그렇죠. 이 영화가 여기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유지태님도 연기가 너무 좋았지만 사실 3인방으로 맞춰주려면 파워 밸런스 상에 있어서 압도적이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거기서 힘이 조금 딸리지 않았냐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저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얘기가 길어졌는데 빠르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지태 배우의 그 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저는 꽤 의도였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되게 이 사람이 스위치 레인이 되게 빠른 사람처럼 느껴져서 좋았어요. 상황 따라. 네, 왜냐면 자기가 충분히 왜 풍채도 그렇잖아요. 무력적으로 자기가 윽박지를 수 있고 대신들 따라올 때 한번 그런 행위도 실제로 해요. 그리고 하죠. 네, 그런 행위도 해요. 근데 막상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놀아줄 것처럼 하다가 잘라내기도 하고 정말 사람을 흔들어 놔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도했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들어오기 전에는 약간의 안정감을 줘. 단종에게. 신하로서의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근데 들어오고 나서는 막상 신경 다 긁어놓고 나서 사람 보내버려요. 그지. 네, 나는 그런 차이들을 계속 가면서, 그러니까 계속 사람을 떠보는 듯한 느낌의 인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방향, 이 디렉션에서 한번 찔러보고, 저 디렉션에 찔러보고, 너 패 뭔지 알겠다. 그럼 너 다 깠네? 그러면 자, 내 거 한다? 너 어떡할 거야?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 장면 하나만 빠져도 설득력은 좀 더 올라갔을 거라고 보는 게 직접 그 단종이 보내는 화살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 잡아갖고 직접 죽이잖아요. 맞아. 저는 그 장면이 맞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에 대한 불만을 극단치로 높이는 너무 안 좋은 맞아요. 장면이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럴 거면 무력을 쓰는 장면이 나와서는 안 맞아요. 돼요. 왜냐면 그리고 화살 쏘는 장면도 나오지 말았어야 됐었어요. 그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명제도 이 한 장면 때문에 깨져요. 왜냐면 일단 무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구간이 조금 애매한 게 있었다 싶습니다. 일단은 캐릭터는 저희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네. 그럼 이제 그냥 본격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좀 더 와닿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대중들이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뒤로 나누고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생각하는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해보죠. 요 구간은 확실히 좀 좋았던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 혹은 이 구간은 나는 아쉬웠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보통 사람들이 뒤에 있는 말이 더 기억에 남는다고 하잖아요. 네. 장 감독님. 네. 그래서 자, 일단은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시나리오의 개연성에 있어서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네, 대본 자체에서의 논리적인 비약이 심하고요. 관객이 쉽게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런 배분들 어떤 각자가 자신의 포텐셜을 충분히 터트릴 수 있는 세팅을 했다. 소위 말하는 멍석을 잘 깔아놨다. 일단은 저는 점수를 주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건 저도 업계인 내지는 뭔가 좀 더 백그라운드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촬영 감독님이 되게 베테랑 촬영 감독님이 하셨어요. 촬영감님. 네, 최영환 촬영 감독님이 하셨는데 최영환 촬영 감독님의 작품들은 타짜,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범죄의 재구성, 베를린, 도둑들, 살인자의 기억법이에요. 소위 말하는 충무로에서 탑5 안에 드는 촬영 감독님이십니다. 그래서 선택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도 있었지만 이 어떤 핍진성이 좀 떨어지는 대본을 메꾸라 한 것 중에는 국제시장도 하셨네. 네, 맞아요. 나 이거 보면서 국제시장 보는 것 같았거든. 근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하고 그들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는 터치가 많으니 카메라 무빙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배우 그 선택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되게 굉장히 뭔가 답답해질 때쯤에 되게 넓은 아름다운 영월이나 그 자연 풍광을 담을 풀샷으로 사람을 힐링시켜줘요. 환기해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나리오의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방향을 굉장히 잘 전달해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답답해지고 단종 때문에 뭔가 불편해질 때쯤에 마치 단종이 영월에 와서 이 기분으로 이 뭐랄까요, 이 시골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듯 되게 예쁜 영월의 풍광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리프레시가 확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들을 되게 잘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장항준 감독님이 그런 어떤 셀렉들 이거를 누군가와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셀렉들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그런 여론들이 좀 보여요. 결국 장항준은 한 게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죠. 이 모두가 연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의 이 어떤 어워즈를 1400만이라는 이 스코어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감당했고 그걸 받아내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어쨌건 지금 시기가 어렵잖아요. 경기는 계속 안 좋고 또 이슈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겁고 힘든 스릴러나 이런 거보단 좀 더 삶에 살만한 가치 혹은 좀 더 따뜻한 혹은 좋은 영화들 혹은 좋은 이야기들을 찾는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드라마들의 스코어도 그렇고 영화의 스코어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받은 것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박찬욱 감독님 영화처럼 이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걸 사람들은 원하지 왜냐면 나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빡빡해 죽겠는데 제가 어쩔 수 없다 예를 들어 보러 갔을 때가 제가 이제 한창 안 좋았다가 이제 일어나는 시기였거든요. 구직에서 제가 개까였어요. 38살은 술집 알바 매니저로 안 써주더라고. 안 써주지. 네. 근데 내가 너무 순진하게 살았던 거야. 내 일만 하다 보니까. 38은 급식실 가야 되는 거야. 네. 근데 그거를 다 까이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돌 얹어놓고처럼 그렇지.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계속 뭔가 마음 답답하게 보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 없잖아요. 영원의 그 예쁜 풍경과 그래도 사람이 저런 커넥션이랑 저런 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세상에 살만하지라는 그런 소위 말하는 착한 영화 부류의 영화여서 좋았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수다쟁이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그 최루성 신파에 네. 대해서 싫어하시죠?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너 지금 울 거잖아. 이거까지 보여주는데 네가 안 울 거야? 라고 보여주는 그런 연출의 방향성을 굉장히 좀 약간 닭살 돋게 견디기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엔딩 장면까지 몰입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드디어 고백하시는군요. 네. 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몰입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엔딩 장면이 진행될 때 관객석에 있는 사람들이 막 쿨쩍쿨쩍하고 울고 있는데 진짜 다 울더라. 네, 근데 저는 또 이렇게 가는구나 이러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 근데 이게 사실은 상업 영화로서의 어떤 필요 충분 조건에 포함되는 영역인 것 같아서 대놓고 포함돼서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뭐 그건 그냥 개인적인 감상이었다인 거고 사실 좀 좋게 봤던 지점 얘기하려다가 이거 얘기하고 나 까먹었네. 좋게 봤던 지점. 좋게 봤던 지점을 까먹으시면 어떡해요? 좋게 봤던 지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거의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하나요? 러닝타임이 꽤 긴 편이죠. 네, 2시간 가까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펼쳐지는 이야기 구조인 건데 스트레스가 올라오는 장면이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꼽자면은 차붐이 얘기한 것처럼 유지태가 연기한 한명회가 보여주는 어떤 그 강압적인 포갑이 뭐 고구마 먹은 것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지점은 있지만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스트레스 올라올 정도의 이건 아니거든요. 내용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거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유람선 타는 듯한 느낌의 영화였다. 네. 공감이 좀 가네요. 네, 굉장히 안락하게 끝까지 착 안전하게 도달해주는. 그래서 내가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나이가 좀 들었네요. 왜냐면 정확히 이해했거든요. 근데 제가 유람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야, 씨발 저걸 돈 내고 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래 크루즈면 몰라도. 그러니까 근데 요새는 유람선을 타고 싶은 마음이 좀 들 것 같아. 왜냐면 그냥 약간 망중한이잖아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약간 그런 감각으로 좋다는 느낌을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네요. 정말로. 그렇게 보셨군요. 네, 그런. 이거 저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분노를 쏟아낼 타이밍인가요? 아니야. 화내라. 아니야. 일단은 돈이 아까우셨나요? 나의 시간과 그러니까 일단은 돈은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10,000원 주고 봤는데 이벤트 할인 받아서 9,000원을 받거든요. 조조로. 그럼 좋았어요. 돈은 아깝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오히려 이거 영화 끝나고 먹은 순댓국이 더 돈이 아까웠었어요. 근데 소비란 그런 거죠. 소비란 그런 거죠. 일단 지금 말씀 주셨을 때 수다쟁이님이 딱 주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유람선 타는 것 같은 영화다. 그리고 초반에 카키 감독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산을 많이 쏟아부은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생각보다는 예산이 꽤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꽤 들었어요. 저한테는 약간 저예산 국제시장, 저예산 해운대, 저예산 명량 같은. 그러니까 초반에 적당히 웃기다가 뒤로 가면서 최루성 심파로 이어지는. 근데 영화는 길게 뽑다 보니까 연출은 뒤로 가면서 어느 정도 지루할 수밖에 없고 초반에는 호랑이 CG와 함께 그리고 애초에 시작하는 도입부 자체가 굉장히 뻔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임창정이나 차태현류의 영화
레벨업이 아니라 그대로 버전, 그냥 사극 버전 그렇죠. 정도로 저에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볼만했냐? 사실 저는 시계를 이렇게까지 많이 본 영화가 근래 어떤 영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솔직히 전 조금 힘들었어요. 그럼 근데 그 제가 시계를 많이 본 구간은 일정 시간이 넘어가고 나서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빌드업은 괜찮았어요. 너무 몰입도가 재밌고 있었다는 좋았어요. 거죠. 오히려 호랑이 시즈 같은 경우에도 어느 순간부터 좀 즐기고 있는 나 자신을 깨달았고 그리고 호랑이 시즈가 나오는 그 구간에 배우들의 연기는 또 좋았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아까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박지훈 배우가 왕으로서의 기계를 보여주는 게 그 호랑이 이마에다가 화살 맞추는 그렇죠. 장면이죠. 근데 제가 되게 궁금한 건데 왜 유달리 이 영화에서는 화살을 이마에 맞춥니까? 보통 머리에 맞춰서 죽이지 않지 않아요? 그쵸. 사람도 왜 한 명에도 여기에 맞춰서 죽이는 그쵸. 거 나오잖아요. 그쵸. 누가 여기에 맞춰 화살을? 아이 극적이잖아요. 아니 뭐 알겠는데 뭐 알겠습니다. 그 장항준 감독님이 로빈 훗 되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유달리 여기에 맞추시는 걸 좋아하네. 네, 헤드샷?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호랑이 시즈가 있는 구간마저도 그리고 박지훈 배우가 거기서 그 기계를 보여주는 게 저는 그 연기 좋았어요. 사실. 아 연기 잘한다니까. 연기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좋았어. 그게 살짝이지만 보이더라고 그 기계에서. 우와. 표현해냈다. 그걸 표현해냈잖아. 네. 왜냐면 그분 누가 보더라도 약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왕처럼 무거운 모습을 보이는 그러니까 약간 게 사람이 커지는 거 같은 사람이 느낌. 진짜 크게 보이더라고. 물론 이제 연출적인 거와 여러 그렇죠. 의도가 앵글의 속임도 있겠습니다만 있었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지루한 건 뒷부분이었었고 어쨌든 빌드업을 위해 가져가는 구간이긴 했지만 뻔한 결과를 위해 달려가는 그 후반부의 눈물을 위한 빌드업이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울었습니다. 네, 저는 울었어요. 어느 정도로 우셨나요? 뭐 펑펑 울었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진 거예요. 내가 졌어. 알아서 인정한다고. 내가 이기지 않았어. 왕사남이 이겼어.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단종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역사적으로 결국 의도하신 모든 걸 저는 행했습니다.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영화가 제 생각보다 훌륭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본 그대로의 무언가입니다. 약간 그리고 비겁하네요. 물어놓고 나서 하지만 내가 진 건 아니야. 정확합니다. 거기까지도 정확하네요. 전 비겁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영화 어제 봤거든요. 네. 지금 이 시점에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되게 재미난 게 그 리틀 미스 선샤인이라는 영화를 제가 어제 그 영화 보고 와서 애기랑 같이 봤거든요. 네. 저 그 영화의 모든 장면이 지금 다 떠올라요. 이게 다 남아 있어. 물론 비교할 수 있는 영화의 장르는 전혀 아닙니다만 그렇죠. 꼭 휴먼 드라마 입장으로 보면 멀리 있는 타입의 영화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영화는 좀 또 유명한 영화기도 하니까. 근데 이 영화는 리틀 미스 선샤인이 거둔 거에 뭘 흥행이나 이런 걸 따지자면 이것도 미치지 않게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 시점에 있어서 이 영화가 왜 이렇게까지 성공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요 얘기하고 저희 끝내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시대를 잘 타고난 구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 한번 세게 흘리고 싶은 시기와 시대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저는 그것들도 그리고 휴먼 드라마 혹은 짜친다, 최루성 심파, 극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에요. 유튜브에 영화 리뷰하시는 분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라이너나 뭐 이런 분들 거 저도 보거든요. 거의 없다나 보는데 거업 채널 보는데 근데 그 채널들에서도 이런 주의 영화 되게 안 좋아하시는데 근데 전 한번 울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영화 보면서. 근데 눈물 흘리는 영화가 잘 없어요. 좀 다른 의미의 눈물을 흘리죠. 어쩔 수가 없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의미의 눈물. 그렇죠. 다른 의미의 눈물이죠. 씨발 내 인생 씨발 이러면서 눈물을 AI 개새끼들 이렇게 되는데 그거와는 이제 조금 다른 의미의 그리고 인간적으로 영화란 건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작품을 보면서 일방적으로 저에게 입력은 되지만 그거를 감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오로지 저의 또 일방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세게 웃고 세게 눈물 흘리고 오랜만에 한번 하고 싶었는데 그 구간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편안한 이야기로 편하게 이끌어주신 게 있지 않나.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어쨌든 간에 장항준 감독님의 이전 작품들은 사실 리바운드도 전 봤거든요. 저도 봤어요. 어쨌든 간에 내가 작가고 감독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오리지널리티를 위해 이 정도로 가져가자에 대한 게 장항준 감독님도 있으셨다고 생각해요. 전 그게 나쁘게 보지 않아서 그걸 좋게 봅니다. 오히려. 그럼요. 근데 오히려 그 구간에 있어서 조금 내려놓으시면서 대중들과 한 발 가까워진 것 같고 사실 저의 이런 삐뚤어진 시각마저도 이래서 내 음악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사실은 내가 어느 구간을 양보하고 어떻게 가져가야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겠구나에 그렇죠. 대한 걸 하나 또 배워가는 과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박지훈 듭니다. 배우에게 몰입하지 못한다는 거에서 차범명의 팬이 90%가 남자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국적의 분들도 거의 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아, 저 이제 여러모로 저도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글로벌하게 구간을 가네요. 뭐 글로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미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어떤 이유 때문에 카키 감독님은 이 영화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깔끔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한국 영화가 계속 침체기에 있다가 이 영화가 되게 잘 된 거에 대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네, 진짜. 너무 다행이기도 너무 하고 다행이에요.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영화관에 가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다면 관객들은 충분히 찾아온다라는 거였는데 메소드 연기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거는 제가 메소드 연기를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미안합니다. 네, 근래에 제가 한국 영화를 보러 가서 아쉬웠던 건 뭐냐면 늘 차려놓은 건 많아요. 근데 집에 갈 때 내가 주머니에 싸갈 게 없어. 그거 나오면서 뭐였지? 약간 이러면서 나오다 보니까 그 실망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가게 초대를 받을 때마다 반복이 되니까 안 가 새끼야. 너 집에 야 니네 집에 가면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알았어요. 가면 내가 뭘 주실지 알았어. 근데 나 그거 먹으러 간 거잖아요. 근데 맛있게 잘 나왔어. 실컷 울고 저 심지어 옆에 있는 여자분이 같이 보고 계셨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죄송할 정도로 제가 끄끄거리면서 울었거든요. 전 누가 울면 울어요. 근데 어쨌건 그래서 그런 딱 나중에 나왔는데 영화가 좋았냐? 그럼 저도 업자 입장에서 또 관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쉽죠. 아쉬운 구간들은 있었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한번 감정적인 소모를 하고 나왔을 때 좀 개운함과 후련함이 좀 있더라고요. 된 거 아닌가? 잘했네. 다른 애들이 이만큼 못하고 있는 거지. 잘한 거잖아 이거. 메소드 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 맞다니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 왜 이렇게 성공한 것 같은지 이야기 나누고 저희는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영화 보고 나온 날 네. 카키하고 통화하면서 걱정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거 갖고 무슨 얘기를 하지 우리가? 네. 근데 한 시간이 넘게 그러면서도 얘기했죠, 동시에 극장에서 문에 나서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 아들이 지금 10살이거든요. 쌍둥이가. 아이고. 애들 데려와서 봐도 되겠다 이 영화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고 괜찮을 거예요. 왕이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시는데? 아니 뭐 더 한 것도 보는데 뭐 괜찮아요. 그래요? 네, 영화니까. 다행이다. 근데 어린아이가 봐도 뭐 초등학생이 봐도 될 것 수위가 같은 높지가 영화다 않긴 하죠. 라는 생각이 든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호랑이 나오고 이제 와이프가 어제 메시지가 와가지고 토요일에 이제 애들이 체육관에서 불토라고 해가지고 자고 와요. 그래요? 그래서 체육관에서 자니까 그러면 남들 다 누구를 봤는데 위한 불토인가요? 그럼 아버님도 불토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불토인가요? 어른들을 위한 불토인가요? 남들 다 봤는데 내가 안 본 영화인 왕과 사는 남자를 뭐 엄마 아빠랑 같이 보러 갈까?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이랑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봤긴 했지만 이거 사실은 장인 장모님이나 그다음에 우리 와이프도 사실 되게 예민한 편인 사람이라 충분히 봐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대중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느 누구한테도 공격적이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되게 범용성이 넓은 작품이었다라는 거를 실감을 제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생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역체감을 하셨군요. 나를 만족시키는 영화는 사실 보통 내 주변 사람 누군가랑 같이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부분에서 약간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로서의 자리매김한 작품이 아닌가라는 그렇네요. 생각했습니다. 가족 단위를 어쨌든 불러들일 수 있는, 극장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영화 종류이기도 했었네요. 그리고 영화 보고 나와서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스토리 때문에. 맞아요. 뭐 이랬고 저랬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영화라. 하긴 휴민트와의 경쟁작으로 얘기하자면 저거 그 첩보물이고 막 뭐 팔려간 아이들 이야기 나오고 막 그런 거, 인신매매 얘기 나오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위가 좀 높죠. 수위 자체가 좀 높은 영화니까 비교하기가 또 어려운 그게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왕가 사는 남자 이야기를 좀 다뤄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그래도 대한민국 스크린을 좀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이고 열광시킬 수 있는 영화가 나왔어요. 네. 카키 감독님, 앞으로 올해 남은 시간 동안에 영화들, 그리고 대한민국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극장에 대해서?
자, 일단은 어쨌건 하반기에 헐리우드 영화들이 굉장히 대작들이 많이 몰려올 거고요. 네. 듄3. 네, 그렇고 그리고 그거와 맞짱을 뜬 아주 우리의 사활이 걸린 영화가 한 편 개봉합니다.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아 그렇네요. 나오는구나. 네네. 네. 나오는구나. 그 수많은 영화사들과 배급사의 목숨이 달린. 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저력을 알고 있죠. 손익분기가 말이 안 되게 높다고. 맞아요. 하지 왜냐면 않았어요? 제작비가 초기에 설정한 것보다 2배 올라갔어요. 근데 애초에 최초도 굉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 슬픈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한국 영화 침체기에 도달하게 된 대표적인 영화들 중에 하나가 뭐 구남도, 외계인, 네, 인랑, 네, 그러니까 이른바 SF물들. 그렇죠. 네. 잘 나가는 명장 감독님들이 고예산을 받아서 찍었는데 잘안된 케이스들. 그것이 깔아버리면서 사실 이 침체기가 이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참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저희가 전에는 르네상스 시대 다뤘잖아요. 네. 그 르네상스의 간판이었던 분들이 이 침체기를 다시 가져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변방에 계셨던 장항준 감독님이 다시 이 훈풍을 끌고 왔다는 게 그렇네요. 참, 예, 인생 참 모르는 거예요. 참. 그러게요. 사실 봉준호 감독님도 미키 17 너무 망해가지고 맞아요. 그게 너무 크게 망했잖아요. 그분은 SF 이제 그만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뭐 저는 영화판은 절대 들어갈 일이 뭐 당연히 없지만 앞으로도 없겠네요. 오늘의 방송을 통해서. 아니에요, 몰라요. 또 근데 의외로 좋아해요 이런 느낌. 인생 모르는 건가요? 인생 모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렇게 저희는 오늘 왕가 사는 남자를 다뤄봤고요. 이렇습니다. 남들이 보는 영화이기 때문에 꼭 볼 필요 없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극장을 찾는다는 행위 자체를 여러분들이 해본 지가 얼마나 되셨느냐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네. 오랜만에 극장 한번 가보면 어떨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조로 10,000원 그것도 심지어 할인까지도 받아서 보고 왔거든요. 네. 무슨 살인가요? 아니요. 그 무슨 그 이벤트 할인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극장에 보고 왔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극장비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해외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영화를 편하고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또 극장 이렇게까지 좋고 그리고 같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쾌적하고 조용한 나라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우리나라 영화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극장을 한번 이참에 네. 찾아주시면 어떨까. 나들이 겸. 갔다 오셔서 저처럼 욕하셔도 좋고요. 네. 아니면 두 분들처럼 사랑에 빠지셔도 좋고요. 네.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오늘 더위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카키 감독님과 또 함께 무비톡 그 다음 버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덕후들을 위한 토크 더위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